바랍니다. 이제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단이 이제 깃발을 올렸습니다. 4월 20일 날을 장애인차별철폐날로 투쟁하기까지 많은 시간들 속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도 당당히 한 주체로서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목숨걸 사수하면서 자유교육지원법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손으로, 당사자의 손으로, 우리 주체들의 손으로 반드시 차별과 억압 무너뜨리는 이 세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같이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힘찬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활동보진 제도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활동보진 제도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차별철폐 투쟁. 장애인지체 똘똘뭉쳐 장차법 제정하자. 장애인지체 똘똘뭉쳐 장차법 제정하자. 장차법 제정하자.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장애인지체 똘똘뭉쳐 자유교육지원법 쟁취하자. 장애인지체 똘똘뭉쳐 장애인지법 제정하자. 장애인법 제정하자.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보조인 서비스 투쟁위원회 상임대표 조영기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장애인을 2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3.6%인 75만 명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4만 명이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10%인 중증장애인들이 경남 함안에서 동사했던 조모 씨처럼 아무런 도움의 제공자가 없이 집안에 방치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사 도움의 제공자가 있다 할지라도 92.5%인 약 60만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중증장애인은 또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타인에 의한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활동보조 지원은 어떠합니까?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모든 문제를 가족이 책임지게, 자원봉사자가 책임지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장애인은 주체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도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받으면서 당당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지금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활동보조인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말 선별적인 특혜를 받고 있는 몇몇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보편적인 권리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든 지역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보편적인 권리로서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지원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집안에 처박혀 살지 않고 수용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당당한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에 동지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호로서 정리하겠습니다. 발전보조인 제도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제도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장애인 차별 절대 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권이다 활동부정의 서비스 제도화라 그 다음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팀입니다. 수학후견에 새로운 전형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 장애인 야간학교 금방이 갇혀 시설에 처박혀 자들과 피눈물 속에 살아온 본지여 저 이정을 버린 내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장인 차별 절개 도전 깃발을 올렸다. 아까 같은 세상은 시계를 멈춰 차별과 잡지 않는 자들만 그날을 향한 인간들이 멸시하는가 짓누르고 있는가 영원한 타국 속에 일렁이는 자녀의 것이여 저 이정을 타린 내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자인 차별 절벽 투쟁 깃발을 올렸다. 아까 같은 세상은 시계를 멈춰 차별과 잡지 않는 자들만 그날을 향한 차별과 잡지 않는 자들만 그날을 향한 놓고 이거 놓고 잠깐 좀내말좀 들어주고 당신 거나 과연 다를 게 무엇이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 똑같은 손님이고 어디를 가든 자유로운이라는 TV 속 드라마에 나오는 그곳을 한번 가보는 게 우리들 꿈이라고 그대로 우리 살 순 없어 이대로 우린 살 순 없어 난 이렇게 난 평생을 구속받고 살아왔는데 우리를 끌고 가며 가두려는 사람들 이유도 묻지 않고 왜 그러는데 우리의 표현조차 가두려는 사람들 시계를 바꿔 이렇게 되는 건? 너 10분 뭐야? 당신은 30분, 20분이잖아.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 됐는데. 당신이 하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일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지루도 말하고 공부도 하고 싶고 사랑도 하고 또 사랑에 울고 당신이 하는 평범한 꿈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TV와 라디오를 맺힌 지금 내가 아는 사람들 전부 연인들이 그대로 우리 살 수 없어. 이대로 우린 살 수 없어. 난 이렇게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모두 덮어버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해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식의 편견은 모두 다 버려 당신의 모든 편견을 버려 우린 살 순 없어 이대로 우린 살 순 없어 난 이렇게 우린 살 순 없어 이대로 우린 살 순 없어 난 이렇게 우린 살 순 없어 이대로 우린 살 순 없어 난 이렇게 우린 살 순 없어 이대로 우린 살 순 없어 난 이렇게 금지법 제정 추진연대 이제 전 사무국장입니다. 김광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실은 제 오늘 지금 발언 시간을 오늘 좀 못 나올 뻔했는데 사정상 갑자기 나오게 되고 오늘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발언 순서에 잡혀 있는 거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더 많은 생각과 많은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두서없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를 틀었더니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당의 판교의 아파트에 대한 모델하우스가 쭉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로지 저는 지금 장애인계에서 최대 이슈로 삼고 있는 교육지원법 활동보조인 장애인 차별금지법,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데에서도 나와서 고민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거리에서 인권위원회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평당 1,080 아주 화려한 가구들이 널려있는 것들이 공방송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판교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몇 %도 되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방송에서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뉴스까지 타가면서 방송으로 모델하우스가 공개되는 것을 보고 빈부격차에 대해서 새삼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들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국가가 얼마나 있는 자들의 힘에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폭탄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4월만 되면 매년 우리 장애인들 나와서 우리의 이슈들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매년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외치고 추운데 떨면서 한시도 맘 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커스 우리한테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일 모레면은 현재 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죠. 그냥 사회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곧 완성안이 만들어져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속 우리의 고민을 토로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토론회에 우리 대표들이 나가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 공식적으로는 이것밖에 지금 아무런 것이 결정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를 제정되어야 할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태도에도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의 원인이라든가 왜 그런 양상이 펼쳐지는 데까지는 고민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차별이 발생했을 때 진정을 받고 그 차별이 만들어진 결과에 의해서만 결과에 대해서는 차별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과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 겨우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차별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 차별이 발생하는 그 양상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차별을 경험하지 않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여기 많은 우리 동지들이 나와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만 차별이 저 사람이 당했구나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최소한의 한두 사람의 것만 가지고 지금 거리에서 나와서 우리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 보다 더 우리 이전에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한테까지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좀 더 미래적으로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후에 더 힘을 갖게 하기 위한 단계로서라도 꼭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꼭 협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반드시 쟁취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말에 공감해 주십니까? 지난 4년 동안 참 더딘 것 같지만 참 많이 우리 아주 더디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또 때로는 가열차게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 외쳐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활동보조인 제도, 장애인 교육지원법, 우리의 생활의 근간입니다. 미국의 한국의 교포장애인이 검사 부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매스컴들 크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우리나라 교포장애인이 검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내내 활동보조인이라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붙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주목했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장애인들이 무능력하다라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항상 가난하다고, 장애인들은 항상 기생처럼 붙어 산다고, 우리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활동보조인 제도 만들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애인들 분명히 인간답게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 교육지원법, 활동보조인들만 붙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다양한 정신세계를 펼쳐낼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으면은 특수교육이라는 한도에 머물지 않고 평생을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근간들, 자료들을 모아서 내 머릿속에 주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모든 인간으로서의 내 모든 영역들, 내 모든 관심사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반일구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분명히 뿌리가 돼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3대 핵심 이주 반드시 쟁취할 때까지 우리 모두 흐트러짐 없이 한 몸, 한 마음으로 같이 연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구호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도 숨이 차서 못 외칠 것 같은데 한마디만 하죠. 여러분, 저 이제 막 제 가슴 속에서 담긴 지 얼마 되지 않는 투쟁 같이 한번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사회 보시는 동지, 그리고 우리 동지들, 무대에 계신 동지들한테 더 뜨겁게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네. 순서를 있어서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자, 우리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약간 좀 썰썰하니까 이렇게 몸을 조금씩 한번 움직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소리도 내면서. 좋습니다. 간다고 친구여 이 세상에 기죽지 마라. 떨어져 한쪽으로 사느니 한쪽이라도 올곧게 맑은 장애 복지 법조 한마저 우리의 생존을 비우고 있다. 노동으로 일어설 기회마저 빼앗긴 동지여, 아차들의 폭력 은총을 깨고 400만의 힘으로 하나로 자외쳐볼 장애만 참 세상. 우리는 묘한 동의 시간마저 싸워야 몸을 많이 좀 움직이고
시련마저 싸워야 싸워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기타 모니터 좀만 줄여주세요.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서 깝치고 있는 놈, 졸고 있는 놈, 제 나라 제 국민 안 때려잡고서 경제를 살리겠다 지랄하고 있고, 자 이럴 땐 야지를 좀 주는 거예요. 어째 가만히 있었냐. 자, 우연까지 얘기하는 우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깝치고 있는 너 같이 외쳐줍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까요 말까요? 네. 그 다음에 여의도의 잡놈들은 놈으로 가자. 놈.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서 깝치고 있는 너, 졸고 있는 너, 제 나라 제 국민 난 때려잡고서 경제를 살리겠다 지랄하고 있고, 민중들이 누구시느냐 밥 말아먹은 조선 땅의 최후의 버팀 몰라, 말해도 몰라, 두들겨패도 몰라. 그렇다면 민중들이 청와대 접수하라, 접수하라. 여의도 의사당에 앉아서 웃기고 있는 놈, 졸고 있는 놈, 돈 뭉치 차발라 금배지 달고서 의사봉 삼박자에 쇼하고 있고, 장애인이 누구시느냐 다 썩어 빠진 정치판에 한번 심판해보자고요. 말해도 몰라, 두들겨패도 몰라. 그렇다면 민중들이 여의도 접수하라, 접수하라. 감사합니다. 접수하라, 동치 가서 일으켜 세워 시퍼렇게 피멍이던 동지의 가슴을 부여안고서 수의 깃발, 해방의 깃발. 그 뒤에 그 경찰들 웃고 그러지들 마로. 그 왜 뒤에서 팔짱 끼고 웃고들 지나려? 심플. 남들 심각해. 인내할수록 가사 까먹잖아. 씨발. 복수의 깃발, 해방의 깃발, 파업의 깃발 올렸다. 적개심으로 불타오르는 우리를 누가 말리랴. 움츠리지 말아라 동지들이여, 피눈물의 전사들이여. 한다면 그래, 한다면 한다, 되묻지 마라. 약속은 지킨다. 인내할수록 숨죽일수록 적들은 커져만 가고 끌려간 복지 죽어
집행부 이도경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앞서 오늘 3월 26일 저희 KTX 열차 수무지부에서는 힘을 실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KTX 열차 수무지부 동지들은 현재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점거농성 18일차로 전국철도노조 3월 1일 총파업투쟁 이후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침낭을 깔고 찬 도시락을 먹으며 지낸 지 벌써 26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외주위탁 비정규직 신분으로 그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철 사장과 한국철도공사 경영진을 상대로 힘차게 싸우고 있으며 현재 300명의 대우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가열차게 투쟁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느낀 건데 장애인 동지분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계시고 대부분이 실업 상태나 마찬가지실 텐데 저희 비정규직이나마 직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의 투쟁은 정말 행복한 투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여승무원의 신분이고 또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기차라고 알고 계실 텐데 솔직히 저희들이 차를 타보면 동지분들이 다니시기 매우 협소하고 탄핵시설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열차 내 통로가 매우 협소했죠. 협소해서 동지 여승무원이 없는 KTX를 이용하실 다른 장애인분들을 깃발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날 위한 곳이 아닌 것 같아. 수 있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바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잖아. 바다 세상에는 네가 상상 못했던 위험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무시무시한 상어들이 너를 그만해. 뭐라고? 그래,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 나에 대한 너의 그 편견 때문이었던 거야. 뭐야, 편견? 웃기고 있네. 네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지금껏 나는 오직 너를 위해 살아왔는데 네가 나를 떠나려 해?
휠체어가 해방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그리고 몸으로 휠체어가 자유롭게 물질할 수 있는 해방의 공간, 바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는 바다로 갑니다. 휠체어를 억압했던 이 모든 것을 이제 던져버리겠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을 향하여 휠체어여 바다로 가라! 갑니다.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 쟁취를 하여 장애인 차별 철폐하자. 최영란 열사의 4주기인 오늘 장애 해방 열사들의 정신과 실천을 현장에서 되살리고자 하는 우리들은 제2회 전국 장애인 대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다. 2001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시작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치열한 대중투쟁이 전개되었고 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도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 땅 장애 민중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기만 하다. 정부는 변함없이 시설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많은 장애 민중의 소중한 생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차별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 가고 있다. 이미 인간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 장애인도 국민이다 라고 외쳐야만 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내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불안이란 사회 구조와 차별에 저항하며 투쟁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투쟁만이 살 길이며 투쟁만이 희망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전국장애인 대회에서는 우리는 올 한 해의 핵심적 투쟁 과제를 명확히 천명하고 이를 위해 거침없고 강고한 투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첫째,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 교육법을 제정하면 한다. 장애인계는 지난 2000년부터 장애인 사전 전서적에 뭔가 답이 담긴 장애인 차별 교육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 민중의 의지를 청와대에 지침만 하고 이참에 짓밟아 버리고 말았으며 작년 9월에 발의된 장애인 차별 교육법은 아직 아무것도 건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 교육법은 장애인 민중의 선택이고 교통이며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반드시 완수시켜낼 것이다. 특수교육진흥법은 1994년에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교육 수혜율은 기존 특수교육진흥법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모든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장애인 교육지원법을 올해 정기 국회 시기까지 반드시 제정해내고야 말 것이다. 실제 중증장애인의 자율성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보험 서비스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학교보험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생존의 문제이다. 헌법에 부정하고 있는 그 어떤 대상도 전망으로부터에 나아갑니다. 중증장애인 분들이 시청 앞에서 사람 미소에 나지며 우리 상희 씨랑 이거를 조금 예, 이것으로서 총각에 있는 범국민대회에 같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행진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휠체어대원과 줄을 좀 맞춰주시고 옆으로 해서 비장의 대원과 좀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FTA 반대 공동의 행동에서 마로니공원 상식회를 하고 이 FTA를 통해서 이 스크린 포트들 폐지나 그리고 농업시장 개방에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FTA 반대 국민의힘도 집회에 결합한 이후에 바로 6시까지 시청 광장으로 이동해서 선두 좀 제자리에 서주세요. 선두 제자리요. 좀 이따 출발하겠습니다.
선두 방송 사람이 앞으로 선두로 한평하던 뜨거운 냄새 오직 간대없고 삶은 상처는 안다 사람을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교육 지원법을 제정하라.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받다 하더라도 학교에 간다 하더라도 소풍 때 각서를 써야 무엇인가 알려내기 위한 거리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 6시에는 저희들이 장애인 열사 추모제를 줄 맞춰 좋아요. 장애인 차별 철폐하자 시작. 빼앗긴 동지여 아차별의 풍경 은총을 깨고 우리 앞에 가린 길은 이제는 없다. 오늘도 다
정해진대 정당하게 소속되지 않고 시민들과 이들의 국민으로 이들의 국민을 상상으로서 정당하게 살아가는 데서 하나의 정신을 진행합니다. 보장하라 보장하라 자기 생활 사람한테 당연 지원법을 조정하기 위해서 당연히 아동은 그러나 수많은 왜 무서운 정신 모습을 보유하고 어느 분야나 정부에서 아동은 도식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공통적으로 골프 사업할 때는 각기 어렵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런 시스템은 아동은 박수를 드리지 않습니다. 장애분들에게 추천하는 모습 처음 보시거나 생소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보시니까? 저요? 되게 빨리 따라오세요. 당차게 나선다 걸어놓은 자를 용녀를 위해 찾아오리라 동지여 절대로 이정규직 절대 불사 그 긴 세월을 이때의 민중들은 항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항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민중으로 바로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인지는 안되고 말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간다 깨어 맞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네, 모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포위됐다. 작전을 해가지고 인천으로 산을 팔랐어요. 그것뿐입니까? 부산에 가로수 구남 가파노에까지 가서 쌀을 못 푸게 하니까 전부 연행해가지고 날 뺏어본 놈이요. 스크린 쿼터 우리 차 선생님 여기 계시네. 영화관까지 뺏어본 놈이 바로 이
이찬 총리가 여러분들은 첫째로 곡간 뺏어가고 두 번째 아니라 제3세계에 있는 모든 자연과 광물과 모든 것을 이웃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게 쌀 비준이고 B급 청구라는 겁니다. B는 다 줘야 쌀 B 구한 다운 FTA 다운 WTO 대수야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성기 씨가 광화문 대거리에서 깃발을 나붙이면서 항해태를 저지를 위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몸부림을 앓고 있습니다. 스크린 콘터가 축소되어 한국 영화가 합니다. 차도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차 우리 한 대여 갖고 왔는데 우철님이 가버렸어요. 항해태를 저지를 위한 미국을 반대하기 위한 미국 관료들과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도전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만수 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한민의 66%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 편이 아니라 기업 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토론하고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또한 분명히 밝힙니다.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비롯한 문화 영역까지 종속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영화인, 배우, 지식인, 노동자, 농민 할 것 민주노동당과 함께 선대의 길로 힘차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제안서를 이렇게 해주신 문성현 당대표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쟁취하자 장애인 차 철폐 투쟁 장애인의 영혼이다. 실패하는 그 전선에서 당당히 싸우겠는 개정하고 장애차별 철폐하자. 일사령진 개정하고 장애차별 철폐하자. 장애차별 철폐하자.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감사합니다. 열사들의 삶을 다시 떠올리며 모시고 초보 발언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홍란 열사가 가신 지도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발언을 제가 요청받으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그 최홍란 열사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홍란 열사의 투쟁이 있었기에 저의 지금의 반빙본 투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최홍란 열사를 돌아보면서 이 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출산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보니까 최홍란 열사가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때는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지금은 더 많이 얼마나 언니의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저기 뒤에 앉아있다 보니까 뒤에서 최홍란 열사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리프트 타고 가다가 돌아가신 분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최홍란 열사가 어떤 분인지 아직 많이 모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짧게 최홍란 열사의 투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홍란 열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국가대표라고 거의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급 중증 장애인이셨고요. 뇌성마비 1급 중증 장애인이셨고, 그리고 수급권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빈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수급권자셨고요. 그리고 여성이었고, 그리고 이혼을 해서 아이조차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약자로 가장 대변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처한 어떤 불의를 본다든지 본인이 처한 역할에서 가장 철저하게 투쟁하고 문제 제기하고 열심히 살아가셨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홍란 열사는 알고 계시다시피 이동권 투쟁에도 열심히 결합을 하셨었고요. 제가 처음 최홍란 열사를 만나 뵀던 것은 2001년 겨울 명동성당에서였습니다. 그때 최홍란 열사는 굉장히 불편한 몸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이전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에는 그 노점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수급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홍란 열사는 고민하다가 과연 이 노점상을 계속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수급권자가 될 것인가의 선택에서 그 수급권자가 되어야 그나마 의료급여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그 수급권자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주어지는 급여는 한 달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겨우 26만 원이었고요. 그 급여로는 그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관리비를 내고 약값조차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고요. 그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장애인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장애인이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더 이상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문제 제기하면서 명동성당에서의 그 추운 겨울에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농성을 하였었고요. 그때 최홍란 열사는 그 생계급여, 한 달의 생계급여, 그것이 없이는, 그것도 모자라지만 그것이 없으면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납하는 투쟁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시기에 얼마나 장애인이면서 가난하면서 여성의 삶으로서 얼마나 고단한지에 대해서 가장,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어려움을 이 사회에 가장 크게 문제 제기를 했었던 그러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투쟁하면서 저도 민중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투쟁에 그 가장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을 바라보면서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장애인 교육권을 쟁취하고자 투쟁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장애인 이동권을 쟁취하고자 투쟁하시는 동지들 앞에 더 이상 열사의 투쟁은 기억해야만 하거나 기려야만 하는 투쟁들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또 열사가 살아 계셨으면 이 앞에서 누구보다 더 크게 외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투쟁들을 이어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호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사정신 계승하여 장애차별 철폐하자! 네, 열사가 이제 그 목숨이 다하실 때까지 현장에서 그 빅공원에 저항하여 그래서